지금부터 진행되는 녹화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들 얼굴은 안 나오실 거예요. 지금 이 영상이랑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이 화면이랑 아마 제 목소리만 해서 녹화가 될 거니까요. 선생님들께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럼 저희 조금 있다가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네, 선생님들 저희 이제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지금 신청해 주신 선생님들께서 다 들어오시진 않았지만 저희가 시간이 됐기 때문에 이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유레카 통계화 분석의 박대호 연구원입니다. 먼저 2022 유레카 온라인 설명회에 참여해 주신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유레카 온라인 설명회는 이용 방법에 대한 안내가 아니라 유레카의 기능과 장점, 그리고 업데이트 내역과 컨텐츠적인 부분으로 소개가 될 예정이에요. 또한 설명회는 1부가 30분, 2부가 30분, 도합 1시간 정도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1부와 2부 사이에는 10분 정도 쉬는 시간이 있습니다. 궁금하신 내용은 1부 종료 후에 쉬는 시간이나 2부까지 모두 마친 다음에 질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온라인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사 이벤트가 빠지면 섭섭하겠죠. 그래서 가장 먼저 진행되는 이벤트부터 안내를 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이벤트입니다. 사전 신청 이벤트인데요. 어제까지 유레카 온라인 설명회에 사전 신청을 해주시고 지금 설명회에 참석 중이시라면 이미 하나의 이벤트는 참여하셨습니다. 혹시나 사전 신청을 못했다 하셔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나머지 두 개의 이벤트를 참여해 주시면 마찬가지로 이벤트 상품이 발송이 됩니다. 두 번째 이벤트는 설명회 참여 인증 이벤트입니다. 설명에 참여하시는 모습을 찍으신 다음 유레카 메일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이때 사진은 설명회를 듣고 계신 선생님 모습과 보고 계신 화면이 같이 나와 있어야 됩니다. 예시로 사진 하나를 보여드리면 이건 제 사진이에요. 지금처럼 찍어서 저희 메일로 발송을 해주시면 됩니다. 아무래도 선생님들께서 셀카 모드로 찍으시면 이렇게 나오시기 편하실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벤트는 만족도 조사 이벤트입니다. 만족도 조사 이벤트는 간단하게 참여를 하실 수가 있어요. 먼저 유레카 온라인 설명회를 끝까지 즐겨주시고 설명회 종료 후에 나타나는 QR코드나 채팅창에 입력된 만족도 조사 주소를 클릭하셔서 만족도 조사에 응답해 주시면 이벤트 참여가 완료됩니다. 아마 만족도 조사는 1분에서 2분 정도면 다 진행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벤트가 있는 만큼 상품도 중요하겠죠. 이벤트 참여 상품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벤트 상품 같은 경우에는 회원기관 분들과 비회원기관, 강원, 경기, 인천 분들 사이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회원기관 분들부터 한번 알아볼게요. 유레카의 회원이신 선생님들께서는 우리 앞서 봤던 세 개의 이벤트 중에 한 가지만 참여하신다면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톨 사이즈가 제공됩니다. 이벤트를 두 가지 이상 참여를 하시게 된다면 스타벅스 커피 2잔과
케이크 함께 들어있는 세트로 업그레이드가 돼서 제공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선생님들께서 만약 사전 신청을 하신 다음 현재 참석 중이시라면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시는 인증 이벤트나 혹은 설명회가 종료된 다음 시작되는 만족도 조사 이벤트 둘 중 한 가지만 참여해 주시더라도 세트로 업그레이드가 돼서 제공이 되는 거예요. 사전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도 아쉬워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아직 남아있는 인증 이벤트, 만족도 이벤트 두 가지를 모두 참여해 주시면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세트로 제공이 됩니다. 이번에는 강원, 경기, 인천에 속해 계신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이벤트 상품을 한번 알아볼게요. 강원, 경기, 인천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사전 신청 이벤트를 참여하신다면 유레카 1년 이용권을 드립니다. 추가적으로 조그만 상품도 같이 제공이 될 예정이에요. 다음으로 사전 신청 이벤트를 제외한 나머지 2개의 이벤트 중 하나를 참여를 해주신다면 스타벅스 아메리카노가, 두 가지를 모두 참여해 주신다면 마찬가지로 커피 케이크 세트가 함께 제공이 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유레카 온라인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는 크게 4가지 파트를 안내 드릴 예정이에요. 먼저 간단하게 유레카에 대한 소개를 진행하고 유레카의 주요 기능들을 말씀드릴 예정이고요. 다음으로 유레카에서 이용자분들께 지원해 드리고 있는 부분과 유레카를 사용하셨을 때 효과에 대해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1부 마지막으로는 2021년에 업데이트된 신규 업데이트 내용들까지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처음으로 유레카 소개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레카는 설문조사부터 통계분석까지 게다가 수업에도 활용할 수 있는 선생님 맞춤형 패키지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능에 대해서는 저희가 잠시 후에 알아볼 거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살펴보고 넘어갈게요. 처음으로는 온라인 설문조사입니다. 온라인 설문조사는 만족도 조사나 실태 조사, 임원 선거처럼 각종 조사나 혹은 집계 사업에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선생님들께서 학기 말이나 연말이 되면 교육과정 평가형 조사를 진행하시는 선생님들이 있으시죠. 이에 해당하는 선생님들을 위해서 유레카에서는 선생님들께서 자주 사용하시는 문항들을 아카이빙해 뒀어요. 이 부분도 물론 사용이 가능하세요. 두 번째로 조사만 하고 끝이 난다면 아쉽겠죠. 유레카에서는 조사 중이나 조사 후에 언제든 조사에 대한 통계 분석도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간단한 빈도 분석 결과만 제공해 드리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들께서 필요하신 분석, 예를 들어서 기술 통계량이나 사전 사후 분석, 회계 분석까지도 모두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세 번째로 선생님들뿐만 아니라 학생들도 학생 회원가입을 통해서 유레카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조별 과제 혹은 각종 통계 자료를 활용해서 학생들이 궁금해하는 사항에 대해 직접 조사도 해보고 조사를 통해 결론까지도 도출하는 과정도 진행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유레카를 사용하시면서 궁금하신 부분이나 혹은 설문조사, 보고서의 검토가 필요하신 경우 실시간 1:1 이용 문의를 통해 처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역별로 연 2회 정기 이용 교육을 지원하고 있고 또 매달 상시 교육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유레카를 처음 사용하시는 선생님들도 부담 없이 이용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번에는 이러한 유레카를 어디에서 사용하고 있는지도 한번 알아볼게요. 현재 유레카는 전국 17개 시도 중 14개 시도에서 유레카를 활용하고 계십니다. 특히 2021년 하반기 집계한 결과 시도별로 연평균 약 15,000여 명의 선생님께서 유레카를 이용하고 계셨어요. 굉장히 많은 선생님들께서 유레카를 사용해주고 계십니다. 유레카는 현재 온라인 설문조사 그리고 온라인 통계분석 서비스를 통해 상표 등록과 특허 등록까지도 모두 완료가 된 상태예요. 그러면 다음으로 유레카의 전반적인 기능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레카는 크게 3가지 주요 기능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선생님들께서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설문조사와 다른 설문조사와 차이가 되는 통계 분석 기능, 마지막으로 학생들과 통계, 조사 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수업 활용, 이렇게 3가지의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이 주요 기능들을 한번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할게요. 처음으로 주요 기능 중에 선생님들께서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설문조사를 가지고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레카 설문조사의 경우 총 7가지의 문항 유형과 2가지의 부가 기능을 통해
설문조사 문항들을 작성을 하실 수가 있어요. 단위 선택형부터 서술형까지는 선생님들께서 직접 문항을 만드시는 형태이고요. 마지막에 보이는 이 설문 DB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등록되어 있는 문항을 클릭만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문항 유형입니다. 하나의 문항 유형으로 전체 설문조사를 다 만드실 수도 있고, 이제 설문조사 형태에 따라서 여러 개의 문항을 섞어서 조사를 만드실 수도 있어요. 각각 문항 유형에 대한 정보는 각각의 유형에 마우스를 올려두시게 되면 지금처럼 문항 유형에 대한 소개를 확인을 하실 수도 있고, 각 유형을 클릭하시면 해당하는 문항을 만드실 수가 있는 방식입니다. 각각의 문항들은 공통적으로 질문명과 보기를 입력을 하실 수도 있고, 아무래도 문항 유형도 다양하고 블로그 형태로 작성되다 보니까 이미지를 넣거나 설문 문항을 꾸며주는 것에 대해서도 선생님들께서 편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다음으로 문항 유형에 따라 특별한 세부 옵션들도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교육과정 평가용 설문의 경우 선생님들께서 직접 만드시는 것도 괜찮지만 저희에게 내장되어 있는 문항들을 클릭만을 통해서 등록시켜 주실 수도 있습니다. 유레카에서 만드신 설문은 함께 제공해드리는 단축 URL이나 설문조사 바로가기 URL, QR코드를 이용해서 카카오톡이나 페이스북 메시지 같은 SNS 혹은 문자 메시지나 메일로 해당하는 URL을 발송하게 되면 응답자분들은 주소만 클릭해서 바로 설문 응답 페이지로 넘어오게 됩니다. 특히 학교 선생님들의 경우 각 가정으로 배포되는 가정통신문이 있죠. 이 가정통신문에 QR코드를 삽입하여 발송하시게 되면 학부모님들께서 응답하기 어렵지 않다 보니까 응답률도 올라간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선생님들도 많이 계세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도 유레카를 사용하시면 높은 응답률까지도 아마 함께 받아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번에는 선생님들께서 많이 사용하시는 다른 설문조사 사이트들과 한번 비교를 해보려고 합니다. 크게 몇 가지만 가지고 구분을 한번 해볼게요. 먼저 설문조사에서 정말 중요한 기능이죠. 한 사람에게 한 번만 응답받는 기능입니다. 현재 유레카에서는 이메일이나 학번 4번 그리고 IP 등의 내용으로 중복 체크를 하실 수가 있어요. 이 중에 마음에 드는 게 없다 하시면 기타로 선생님들께서 별도로 지정을 해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타사의 경우 이메일과 IP로만 구분이 가능한 경우가 많아요. 특히 이메일로 중복 검증을 받으실 경우에는 응답을 하기 위해 로그인을 하셔야 된다는 불편함이 생기실 수가 있고요. IP로 중복 체크를 하시는 경우 학교나 공공기관, 특히 요즘에는 아파트들에서도 대형 허브를 이용하다 보니까 한 명의 응답자가 응답을 하고 나면 다른 분들은 응답할 수 없는 상황도 발생을 합니다. 상대적으로 유레카에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중복 체크를 할 수 있다 보니까 사용에는 분명히 좋으실 거예요. 다음으로 선착순 설문의 사용 여부입니다. 선착순 설문 같은 경우에는 유레카에서 해당하시는 기능을 사용을 하실 수가 있었어요. 이제 선착순 설문과 연계해서 조사 기간 설정도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유레카에서는 현재 조사 시작 날짜와 시작 시간까지 설정이 가능합니다. 다른 설문조사의 경우 대부분은 응답 시작을 선택한 순간부터 바로 응답이 가능하거나 혹은 날짜만 설정이 가능하다 보니까 해당하는 날짜가 되면 바로 응답이 시작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하지만 선착순 설문을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주로 9시부터 오픈이 된다 혹은 10시부터 오픈이 된다 이렇게 시간을 함께 기술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과 같은 안내는 유레카 설문조사에서만 사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우리 그럼 다음으로 온라인 설문조사의 특징을 한번 볼게요. 온라인 설문조사의 특징 중 하나는 응답 주소를 알게 되면 누구나 응답이 가능하다라는 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응답을 하면 안 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주소를 통해 들어와서 응답을 하는 경우가 발생을 할 수가 있겠죠. 현재 유레카에서는 반드시 특정한 사람에게만 응답을 받으셔야 할 경우에는 설문조사 자체에 비밀번호를 설정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비밀번호를 아는 응답자에 한해서만 응답을 받으실 수가 있는 거예요. 다음으로 유레카의 가장 큰 특징을 한번 알아볼게요. 유레카의 가장 큰 특징은 아무래도 통계 분석과 연동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설문조사의 경우 원자료를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통계 분석은 아예 불가능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유레카에서는 원자료도 받으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별도의 원자료 가공 없이 온라인 설문조사에서 바로 통계 분석을 사용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제 응답 개별 삭제의 경우 유레카에서는 원자료도 별도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다 보니까 각각의 개별 응답을 지워주실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이 개별 응답 삭제를 통해서 의미 없이 일괄적으로 입력된 응답이나 테스트하셨던 응답들을 모두 지워주실 수가 있다 보니까 결과 취합에도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럼 우리 마지막으로 설문지 복사하는 걸 한번 알아볼게요. 유레카에서는 현재 과거에 사용하셨던 설문조사를 그대로 복사해서 새로운 설문조사로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만드셨던 설문지를 그대로 복사하셔서 사용하시거나 혹은 해당하는 연도, 날짜만 수정해서 사용하시는 경우도 있고, 또는 동일한 설문지를 가지고 여러 집단에게 배포를 하시는 경우도 있죠. 이럴 때 유레카의 복사 기능을 아마 유용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지금처럼 유레카 설문조사 기능은 다른 설문조사랑은 조금 다르게 이용자분들께서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기능들을 함께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능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선생님들께서 설문조사를 만드시다가 혹은 통계 분석을 진행하시다가 궁금하신 부분이나 필요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유무선 문의를 함께 지원을 해드리고 있어요. 실제로도 많은 선생님들께서 유무선 문의를 통해서 설문지를 검토를 받으시기도 하고요. 또는 어렵거나 조금 불편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의 도움을 받아가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유레카에서는 선생님들의 의견을 계속해서 수집해 가면서 선생님들께 필요한 방향으로 추가적인 업데이트도 진행을 하고 있다 보니 선생님들께서 다른 설문조사에 비해 더 편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이번에는 유레카의 특별한 기능 중 하나인 EPKI 기능에 대해 알아볼게요. 선생님들께서 종종 반드시 교직원분들에게만 응답을 받으셔야 하는 경우가 있으실 거예요. 이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선생님들, 교직원들 뿐만 사용하실 수 있는 인증서인 EPKI 혹은 GPKI가 다들 있으시죠? 유레카에서 이 해당하는 기능을 이용하시면 설문조사에 응답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이 교직원 인증서를 통해 인증을 하셔야지만 설문에 응답이 가능하게 됩니다. 교직원 인증에서 만든 설문조사에 접속하게 되면 온라인 설문지 인증서 확인 창이 먼저 보이게 되고요. 이 인증서 인증 버튼을 클릭하면 인증할 수 있는 화면이 나타나게 됩니다. 제가 가지고 온 샘플 설문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처럼 설문조사 응답 페이지에 들어오신 다음 인증서 인증 버튼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 선생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인증서가 나타날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교직원 인증서가 따로 없다 보니까 일반 은행 인증서로 인증을 할 경우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반 은행 인증서로 인증을 하시면 지금처럼 교직원 인증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라는 팝업이 나타나면서 응답 페이지로 넘어가지가 않아요. 그래서 확인 버튼 클릭하면 다시 한번 인증을 해달라 라는 문구가 나타나죠. 지금처럼 반드시 EPKI 교직원 인증서를 통해서 인증을 해주셔야지만 설문에 응답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이 기능 같은 경우에는 예민한 설문조사들 있죠. 다른 일반인들이 보면 안 되는 또는 응답하면 안 되는 설문조사의 경우 교직원 인증 기능을 통해 사용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이 PKI 기능은 현재 14개 회원기관 중에 11개 기관에서 잘 활용을 해주시고 계세요. 그럼 우리 다음으로 주요 기능 중에 통계 분석 기능에 대해 한번 알아볼게요. 유레카 통계 분석의 가장 큰 특징은 다운로드가 필요가 없이 해당하는 지역의 선생님들, 교직원분들, 또한 학생들까지 교육청 소속으로 들어가시는 분들은 모두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제 많은 통계 분석 프로그램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무거운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꽤나 높은 컴퓨터 사양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유레카의 경우 별도의 다운로드가 필요가 없기 때문에 컴퓨터 사양에 크게 상관없이 인터넷만 가능하시다면 통계 분석을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때 분석의 종류로는 기본적인 분석인 기술 통계량이나 빈도 분석뿐만 아니라 요즘 연구학교 같은 데서 정말 많이 사용하실 거예요. 사전사후 차이 분석을 위한 대응표본 T검정과 분산, 상관, 회귀 분석까지 모두 사용이 가능합니다. 어떻게 보면 선생님들께서 사용하시는 대부분의 통계 분석은 다 들어있다라고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각 분석을 진행을 할 때는
단순하게 클릭만을 이용을 해서 분석이 가능합니다. 다른 통계 프로그램 같은 경우 코딩을 하셔야 되는 복잡한 과정이 있으실 수가 있는데 유레카는 코딩하시는 과정 없이 클릭만으로 이용하실 수 있어서 많은 선생님들께서 편하게 이용 중이세요. 특징 세 번째로는 유레카에서는 온라인 설문조사를 사용하셨을 때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으로 설문응답을 받으셨을 때도 마찬가지로 통계 분석을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프라인으로 받으신 설문조사에 원자료만 엑셀 파일로 가지고 계신다면 유레카에 업로드해서도 분석을 진행을 하실 수가 있어요. 우리 특징 네 번째로는 분석 결과 저장입니다. 리스트 3.0에서는 분석 결과를 엑셀이나 한글, PPT, PDF 같이 다양한 형태로 저장이 가능합니다. 특히 한글이나 엑셀, PPT 같은 경우에는 저장 후에 추가적인 편집이 가능하다 보니까 간단하게 보고서를 작성하시는 선생님들께서는 이 분석 결과를 저장하셔서 그대로 사용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통계 분석의 특징을 한번 알아볼게요. 우리 마지막 유레카에 사용하시는 통계 분석의 특징은 다양한 참고 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입니다. 기본적으로 이용 매뉴얼부터 시작해서 통계 분석에 대해 선생님들께서 자주 물어보시는 질문들 뿐만 아니라 각종 분석에 대해 이론부터 실습까지 진행할 수 있는 뽀개기, 그리고 세세하게 하나씩 알아볼 수 있는 통계 이론까지 다양한 참고 자료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주요 기능의 마지막인 수업 활용을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수업 활용 기능의 첫 번째로는 통계청이나 이나라 지표 등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생성된 통계 자료와 각종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된 조사 자료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통계 자료의 경우 각각의 영역별로 또는 분야별로 확인을 할 수도 있고 해당하는 자료를 가지고 통계 분석으로 활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 조사 자료의 경우 설문지와 원자료, 보고서도 확인을 하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해당하는 자료의 통계 분석도 마찬가지로 진행을 하실 수가 있어요. 학생들이 직접 설문조사를 사용해서 궁금증을 풀어나갈 수도 있지만 기존에 수집되어 있는 통계 자료와 조사 자료를 활용해서 해당하는 수치들도 창의력 있게 해석해 나갈 수도 있습니다. 수업 활용의 두 번째 특징으로는 선생님들께서 수업방을 만드시고 해당하는 수업방으로 학생들의 과제물을 받으실 수도 있어요. 또한 지금처럼 제출된 과제물의 경우 선생님들께서 점수와 코멘트를 입력을 하실 수도 있고 미흡한 과제물은 반려 처리도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처럼 제출된 과제물들의 평가 점수나 평가 여부를 엑셀 파일로도 저장을 하실 수가 있어요. 우리 마지막으로 수업 활용의 특징을 한번 알아볼게요. 마지막 특징은 학생들의 활용 방법입니다. 학생들은 유레카에서 제공하는 기본 자료들을 가지고 유레카 탐구 보고서를 작성할 수도 있고 본인들이 찾아보고 싶었던 자료를 가지고 자유 탐구 보고서를 작성하거나 PPT나 한글로 작성된 또는 별도의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작성된 보고서를 첨부해서 과제물을 제출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학생들이 작성하는 보고서의 경우 블로그 작성 형태로 이미지를 넣거나 꾸미기도 자유롭게 진행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어요. 방금 소개드렸던 이 수업 활용 기능들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들이 학생들과 수업 시간에 사용하기 편하도록 개편을 진행할 예정이에요. 선생님들께서도 수업 활용 부분을 사용하시다가 개선했으면 좋을 사항들이나 혹은 추가하면 좋을 기능들이 있으시다면 유레카 메일로 해당하는 내용을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도 고민하고 또 찾아보면서 선생님들의 의견을 또 종합해서 개편을 진행할 예정이고요. 의견을 보내주신 선생님들께는 저희가 소정의 감사 선물을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이번에는 유레카에서 지원해 드리는 부분과 유레카를 사용하셨을 때의 효과, 그리고 작년에 진행되었던 주요 업데이트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레카 사용 효과를 한번 살펴보고 넘어갈게요. 다른 유료 설문조사 통계분석 사이트와 한번 비교를 해볼 거예요. 유레카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연간 계약으로 계약이 진행이 됩니다. 지역에 있는 학교 수와 선생님들 수에 따라서 등급을 나누고 비용을 책정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별로 가격은 조금 상이한 부분이 있지만 그렇게 비싸지는 않습니다.
이제 다른 유료 설문조사를 한번 확인을 해보니까 기본 베이직한 버전이 3인 기준으로 한 달에 36,000원 정도 하더라고요. 이걸 연도로 계산을 해본다면 1년에 약 43만 원 정도 지출이 됩니다. 만약 지역별로 2천여 분의 선생님들께서 설문조사를 사용하신다면 1년에 대략 2억 9천만 원 정도의 비용이 소모가 되는 거예요. 또 유레카를 사용하시게 될 경우에는 설문조사와 통계 분석을 한 번에 사용을 하실 수가 있지만 다른 설문조사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통계 프로그램을 사용하셔야 돼요. 이 통계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도 컴퓨터 한 대당 1년에 약 140만 원 정도 소요가 된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보시니까 생각보다 다른 설문조사 통계 분석이 많이 비싸구나 싶으실 수도 있어요. 그럼 다른 내용도 한번 살펴볼게요. 유레카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들께서 별도의 계정을 만들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사용하는 인원수에 제한이 없습니다. 여러 선생님들께서 동시에 접속하셔도 상관없이 모두 사용이 가능해요. 하지만 다른 설문조사의 경우 아무래도 인원 제한이 걸려 있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나마 이 인원들이 한 번에 접속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만약 선생님들께서 작업하시고 계신 도중에 다른 선생님들께서 동일한 아이디로 들어오시게 되면 작업 중이던 세션이 모두 날아가 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유레카에서는 이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다음으로 응답 개수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유레카에서는 응답 개수도 제한 없이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 홈페이지를 보시면 이제 1000명 이상 응답의 경우 유레카로 연락 주세요 라는 이야기가 있다 보니까 선생님들께서 종종 추가 금액을 내야 되나 혹은 문제가 발생하나 라는 걱정을 하고 계신 선생님들이 있으세요. 하지만 저희가 설문지를 검토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해당하는 내용을 작성해 둔 거고요. 응답 받으시는 데는 추가 금액이나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요. 실제로도 2만 건, 3만 건의 응답을 받으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다른 설문조사의 경우 설문응답이 약 1만 건 이상이 되면 추가 금액이 발생한다라고 공지사항으로 올라와 있더라고요. 이것도 이제 하나의 설문조사에서 10,000건 이상 될 경우 이게 아니라 선생님께서 만드신 모든 설문조사의 총합이 10,000건 이상이 될 경우 추가 금액이 발생한다라고 작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마 선생님들께서 유레카를 사용하시게 되면 느껴지시는 가장 큰 차이가 유무선 지원에 대한 내용일 거예요. 유레카에서는 설문지 검토나 기능 또는 통계 분석 방법에 대해서 유무선 문의가 가능합니다. 유레카를 사용하시면서 궁금하신 사항들은 유레카 메일이나 혹은 전화로 문의를 주시면 저희가 하나씩 답변을 해드리고 있어요. 다른 설문조사의 경우 이메일로만 문의가 가능한 경우도 많고 혹은 추가 금액이 발생한다거나 영어로만 가능한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설문지 검토와 같은 문의는 지원해주지 않고 오로지 기능에 대해서만 지원이 가능하다라고 하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유레카에서는 각종 설문조사, 통계 분석에 활용할 수 있는 참고 자료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지만 다른 설문조사에서는 해당하는 내용들을 확인하시기가 어려웠어요. 그럼 이번에는 조금 단순하게 유레카를 사용하셨을 때 금전적인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처음으로 소속 지역 선생님들께서 한 사람의 얼마의 비용으로 사용하고 계신지를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2021년 4월 교육통계 기준으로 14개의 시도교육청에 소속된 선생님 1명당 약 900원의 비용으로 사용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혹시나 선생님들께서 모든 선생님이 다 사용하는 건 아니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하실 수도 있죠. 그래서 유레카에서 진행되고 있는 설문조사 한 건당 금액도 한번 알아봤어요. 2021년 기준으로 선생님들이 유레카를 통해 사용한 설문조사 한 건당 약 8,500원 정도의 가격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선생님들께서 사용하시고 민감한 설문이라 지우셨거나 또는 테스트하신 다음 지우신 설문, 그리고 학생들이 사용한 설문들은 모두 제외하고 지금도 선생님들께서 확인하실 수 있는 설문조사만 가지고 계산을 해봤을 때 이 정도로 나타나는 거예요. 물론 설문조사가 끝나고 통계 분석까지 사용하신 선생님들께서는 통계 분석은 무료로 사용하셨다고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설문조사 건수 말고 응답자 한 명당 얼마가 들었는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응답자 한 명당 약 80원의 금액으로 응답을 받으셨더라고요. 지금처럼 유레카를 이용하시면 비용도 굉장히 저렴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다음 구독 효과로 유레카를 사용한 연구학교 보고서를 한번 가지고 왔어요.
이 연구학교 보고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작년 12월에 진행한 유레카 활용 사례 공모전에서 가장 높은 상을 받으신 보고서이기도 합니다. 대부분 학교에서 조사를 하시고 연구학교를 진행하신다고 하더라도 간단하게 빈도만 사용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죠. 이제 선생님들께서 추가적인 통계 분석을 사용해서 보고서의 퀄리티를 올리고 싶으신 선생님들도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하지만 다른 통계 분석을 진행하실 수가 없거나 혹은 통계 분석에 관한 공부가 어렵다 보니까 포기를 하시는 선생님들도 많이 있으시죠. 유레카에서는 분석 사용법이나 결과 해석 방법 이런 거에 대해서 상시교육 또는 이용 매뉴얼이나 참고 자료를 통해서 제공을 해드리고 있어요. 선생님들께 조금은 러프하게라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계 분석을 어렵지 않게 사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 보고서처럼 대응 표본 T 검정을 사용하시거나 추가적인 통계 분석을 사용을 하시면서 보고서의 퀄리티도 많이 올려주실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들께서도 더 좋은 방향으로 보고서도 사용을 하실 수가 있게 될 거예요. 우리 다음으로 유레카에서 이용자분들께 지원해드리고 있는 부분들을 한번 알아볼게요. 제가 앞서서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내용이긴 한데 유레카에서는 선생님들께 유무선 문의를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설문조사 사용 방법이나 통계분석 사용 방법, 설문지 검토 등 저희가 지원해드릴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 지원을 해드리고 있어요. 작년을 기준으로 봤을 때 2021년 기준으로 약 700건 정도 문의를 주셨더라고요. 이제 저희 유무선 문의 지원 가능 시간은 오전 9시 반부터 4시 반까지는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또 문의가 가능한 연락처와 메일은 잠시 후에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또한 수업 활용과 설문조사, 통계 분석에 대한 이용 방법 매뉴얼도 함께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진행되었던 업데이트 내용들을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올해는 크게 3가지 업데이트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모바일 버전 응답하면 개발입니다. 아무래도 많은 선생님들께서 기다리셨을 것 같아요. 기존에 유레카를 사용하셨던 선생님들께서는 아시겠지만 모바일 버전이 따로 없다 보니까 휴대폰에서 화면을 키워서 응답을 하시는 방법밖에 없었죠. 하지만 올해부터는 모바일 버전이 적용되면서 휴대폰에서도 최적화된 화면으로 응답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속도 개선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연말이나 학기 말에 유레카를 사용하시는 선생님들이 많이 증가를 하다 보니까 사용에 불편함을 겪으셨던 부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저희가 이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속도 개선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실제로도 속도 개선 작업이 진행된 이후에 사용량이 급격하게 증가해도 이전처럼 느려지지 않는 결과를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었어요. 마지막 업데이트는 방화벽 교체입니다. 유레카를 통해서 개인정보를 받으시거나 혹은 민감한 정보를 받으시는 선생님들이 있으시죠. 저희가 기존에도 튼튼한 방화벽이었지만 아무래도 설문조사의 특성상 자료를 안전하게 보관해야 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더 나은 방화벽으로 교체가 진행되었습니다. 유레카에서는 더욱 안전하게 선생님들께서 사용하신 자료들을 보호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이 외에도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나 선생님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 수정이 지속적으로 진행이 되었었고요. 앞으로도 선생님들의 사용의 편의를 위해서 지속적인 업데이트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유레카 온라인 설명의 1부가 끝이 났습니다. 저희 이제 10분 정도 쉬었다가 2부에서는 유레카 컨텐츠와 사용 현황 등의 내용으로 최효정 연구원께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앞서 말씀드렸던 설명의 만족도 조사 이벤트는 2부가 마무리된 이후에 진행될 예정이니까요. 회의 종료하지 마시고 2부까지 참석 부탁드립니다. 또 혹시나 강원, 경기, 인천 지역 선생님들께서 요청을 주시면 각 교육청이나 연구정보원에 가서 저희가 유레카에 대한 소개를 또 드릴 수가 있으니까 필요하신 강원, 경기, 인천 선생님들께서는 유레카로 따로 연락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 10분 정도 쉬었다가 2시 40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뵐게요.
네, 선생님들 혹시나 쉬시면서 지금 유레카 설명회 참여 인증 이벤트 진행하실 선생님들께서는 지금 여기 보시면 이메일이 있을 거예요. 이 이메일로 사진 찍어서 저희 쪽으로 보내주시면 이미 참여가 완료되니까 네, 그쪽으로 보내주셔도 괜찮고요. 이 이메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선생님들께 채팅창에 한번 다시 올려드릴게요. 혹시나 이제 인증 이벤트까지 참여해 주실 선생님들께서는 채팅창에 올려드릴 테니까 해당하는 이메일 참고하셔서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지금 제 목소리 다들 잘 들리실까요? 잘 들리시면 채팅창에다가 잘 들린다고 말씀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2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2022년 유레카 온라인 설명회 2부를 진행하게 된 유레카 통계화 분석의 최유정 연구원입니다. 네, 먼저 1부에 이어서 2부까지 참여해주신 많은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회 2부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선생님들께서 관심 있으실 그 이벤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안내를 드리고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첫 번째 이벤트입니다. 이 참여 인증 이벤트인데요. 지금 선생님 모습과 이 설명회 화면이 보이도록 같이 사진을 한 장 찍어주세요. 그리고 그 사진이랑 선생님께서 기프티콘을 받으실 연락처를 같이 파란 색깔 이메일 주소 보이시죠? 네, 유레카 이메일 주소로 발송을 해주시면 참여 인증 이벤트에 신청이 완료가 됩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이벤트는 만족도 조사 이벤트예요. 제가 2부 설명회가 끝나고 나면 이 만족도 조사에 참여하실 수 있는 그 방법을 안내 드릴 거니까요. 네, 2부 끝까지 잘 들어주시고 이 이벤트까지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벤트 내용만큼이나 중요한 게 바로 이벤트 상품이죠. 네. 앞서 설명드린 이벤트 그 두 개 중에서 이벤트 참여하신 개수에 따라서 보이시는 것처럼 그 상품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 두 가지 이벤트 다 참여하시는데 어렵지 않으시니까요. 네, 꼭 참여하셔서 이 기프티콘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레카 설명회 2부도 1부와 마찬가지로 약 30분 정도 진행이 될 예정이에요. 그리고 목차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제일 먼저 유레카 교육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이어서 유레카 컨텐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기타 안내 순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유레카 교육입니다. 자, 유레카 교육은 보시면 이용교육과 상시교육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먼저 이용교육은 유레카 회원기관에서 저 유레카 쪽으로 신청을 해주셨을 때 그때 진행이 되는 교육이 바로 이용교육이고요. 상시교육은 조금 더 많은 분들께 교육을 제공해 드리고자 유레카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교육입니다. 즉, 이용교육과 상시교육의 가장 큰 차이점은 교육을 여는 주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세요. 그리고 해당 교육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어서 바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용교육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용교육의 커리큘럼은 보시는 것처럼 2시간, 3시간
그리고 직무연 수형인 6시간 이렇게 3가지의 커리큘럼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각각의 커리큘럼은 설문조사와 통계 분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 먼저 설문조사 같은 경우는 교육에 참여해 주신 분들과 같이 설문조사 개요부터 작성을 해봅니다. 실습형으로 진행이 되고요. 이어서 유레카에서 제공해드리는 문항, 총 6가지 문항 유형을 같이 한번 만들어 봅니다. 그리고 나서 제작하신 설문지에 직접 응답도 해보시고 그 결과도 확인해 보시면서 설문조사의 전 과정을 같이 한번 익혀보실 수 있는 그런 교육이고요. 자, 이어서 통계 분석은 통계 분석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쉽게 들으실 수 있도록 그 기초부터 설명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분석하기 위해서 원자료 작성하는 방법이랑 통계 분석하시는 방법, 그리고 그 결과로 보고서를 작성하시는 방법까지 아주 자세하게 안내를 드립니다. 그리고 요즘에 보면은 연구학교 선생님들처럼 사전사후, 즉 대응표본 T검정을 좀 많이 진행을 하시더라고요. 저희도 대응표본 T검정까지 통계 분석 교육에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드립니다. 그리고 커리큘럼 시간에 상관없이 설문조사와 통계 분석 모두 다루고 있고요. 그 시간에 따라서 실습하는 범위에만 조금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작년도 2021년도에 유레카 이용교육 현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개 기관에서 이용교육을 신청해서 받아보셨습니다. 앞서 1부에서도 안내드렸듯이 유레카의 회원기관은 총 14개 시도교육청인데요. 그 중에서 반 이상, 즉 9개 기관에서 신청해서 받아보고 계시고요. 작년도 한 해 동안 총 18번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온라인으로는 5번, 오프라인으로는 13번, 비교적 오프라인으로 조금 더 많이 진행이 된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자,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가 추후에 다시 한번 안내를 드릴 거지만 올해부터는 온라인을 기준으로 교육을 제공해 드릴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작년도 한 해 이용교육에 참여하신 참여자 수는 총 429명이에요. 그래서 한 번 이용교육을 하실 때 평균적으로 한 24분 정도 참여하셨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올해 유레카 이용교육 제공해드리는 그 기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육 방식은 앞서 설명드린 대로 온라인 교육으로 제공을 해드립니다. 이제 코로나가 장기화됨에 따라서 비대면 교육이 많이 활성화가 되고 있죠. 네, 저희도 이 온라인 교육의 장점을 극대화해서 온라인 화상회의 프로그램인 줌을 활용해서 온라인으로 교육을 진행해 드립니다. 온라인 교육이 불가능하신 경우에는 저희가 대면 교육도 가능은 한데요. 가급적이면 온라인으로 교육을 고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불가피하게 대면 교육이 필요하다라고 하시는 선생님들은 유레카에 따로 연락을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자, 교육 가능 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평일 오전 9시 반부터 오후 4시 반. 이 사이에 선생님들께서 원하시는 시간으로 요청을 주시면 교육 진행을 해드리고요. 가끔 가다가 주말이나 저녁 교육은 불가능한지 문의 주시는데요. 아쉽게도 저희는 주말이나 저녁에는 교육이 안 되고요. 평일 이 시간 안에만 교육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교육 가능 인원은 최대 400명까지 참여가 가능합니다. 오프라인으로 교육을 하시면 교육 실습실에 그 제한된 인원으로 한정해서만 교육을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이제 온라인 교육의 장점이죠. 줌에는 최대 400명까지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오프라인 대비해서 훨씬 많은 분들이 교육에 참여해 보실 수가 있으세요. 자, 마지막으로 교육 횟수입니다. 저희는 1년에 2번 제공을 해드립니다. 앞서서 커리큘럼이 총 3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커리큘럼과 상관없이 1년에 2번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 교육 횟수의 기준은 교육 일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즉 하루 교육을 하셨으면 1회 차감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하루에 2번 교육을 진행했다라고 하셔도 2회 차감이 아니라 딱 한 번 차감이 되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혹시 1년에 2회 이상 추가적으로 교육을 요청하셔야 된다라고 하시면 이 교육비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참고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이용교육에 어떻게 신청하실 수 있는지 그 절차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저희가 작년까지는 유선상으로 신청이 가능했습니다. 담당자분들이 저희 쪽에 전화를 주시면 이제 날짜 협의해서 확정까지 그 유선 안내로 다 확정이 되었는데요. 올해부터는 왼쪽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용교육 신청서 작성하는 과정이 하나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교육을 신청하시는 분이 이 해당 신청서를 쭉 작성하셔서 본인 소속 지역의 유레카 담당자분께 전달을 해주셔야 됩니다. 혹시 그 담당자를 모르시는 경우는 여기 유레카 대표 번호거든요. 02460-9462 이쪽으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달받으신 신청서를 확인해 보시는데 담당자분께서는 그 내용을 쭉 확인해 보시고 제일 하단에 담당자분 성함과 사인까지 해주셔야 됩니다. 저희가 이 과정을 추가한 이유는요. 간혹 가다가 담당자분이 아니신데도 이용교육을 좀 무분별하게 신청하시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리고 교육 요청이 이렇게 있는데도 담당자분들이 모르시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추가하게 되었고요. 자, 담당자 확인이 된 신청서를 다시 유레카 저희 쪽으로 이메일로 접수를 해주시면 1차적으로 이용교육 신청이 완료가 됩니다. 자, 그럼 저희가 보내주신 신청서를 쭉 한번 확인해 보고요. 신청하신 분께 연락을 드립니다. 연락드려서 교육 일정이랑 최종 협의하고 확정서를 발급을 해드립니다. 이 확정서는 신청하신 분뿐만이 아니라 지역의 담당자분께도 같이 발급을 해드려요. 그럼 담당자분께서는 신청 내용 쭉 확인을 해주시고요. 마지막에 있는 이 문구까지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당 문구는 총 2회 교육 제공 중에서 몇 회 차감이 되며 현재 남은 교육 가능 횟수는 몇 회입니다. 이렇게 선생님 소속 지역의 자녀 교육 횟수를 파악하실 수가 있으세요. 자, 이렇게 확정서까지 발급이 되면 최종적으로 유레카 이용교육의 신청이 완료가 됩니다. 자, 선생님들도 이미 잘 아시겠지만 이용교육을 받으시면 아무래도 자연스럽게 선생님 소속 지역에 많은 분들이 유레카를 잘 이용하실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요. 네, 유레카에서 1년에 2번 제공해드리는 이용교육에 올해도 많은 신청 바랍니다. 자, 이어서 유레카 상시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커리큘럼인데요. 상시교육의 커리큘럼은 온라인 설문조사와 온라인 통계분석 이렇게 2개의 커리큘럼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내용은 앞서 설명드린 이용교육 내용과 크게 차이는 없어요. 저희가 유레카 설문조사랑 통계분석을 잘 이용하실 수 있도록 아주 자세하게 교육을 진행해 드립니다. 자, 그럼 작년도에 상시교육이 어떻게 진행됐었는지 그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상시교육에 신청해 주신 지역은 총 15개입니다. 15개 시도교육청에 교육청 그리고 교사분들께서 신청해서 받아보셨고요. 자, 이 부분에서 조금 의문이 생기실 수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앞서서 유레카 회원기관이 14개라고 말씀을 드렸죠. 즉, 비회원 기관에서도 상시교육에 신청해서 듣고 계셨습니다. 자, 이렇게 유레카 상시교육은 회원기관, 비회원기관 상관없이 유레카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면 모든 분들이 신청해서 들어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작년 한 해 동안 총 19번 진행이 됐고요. 상시교육에 신청해 주신 신청자는 총 1,069명이었습니다. 한 번 상시교육을 할 때마다 평균적으로 56명의 신청자분들이 계셨다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네,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이 상시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신청해주고 계십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만족도입니다. 저희가 상시교육이 끝나고 나면 교육 참여자분들께 만족도 조사를 진행을 해요. 그래서 만족도를 한번 받아보았는데 5점 만점에 4.82점으로 네, 비교적 높은 만족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유레카 상시교육을 아주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신 사례가 있어서 공유를 드리고자 합니다. 네, 그 지역은 바로 경상북도 교육청 연구원입니다. 네, 이 해당 사례를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네, 상시교육을 열심히 홍보해 주신 경상북도 교육청 연구원의 담당자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경상북도에서는 여기 왼쪽에 보이시는 것처럼 공문 발송을 통해서 상시교육을 홍보해 주셨어요. 공문은
교육청 직속기관, 그리고 교육지원청뿐만이 아니라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모든 학교에 동시에 발송을 해주셨습니다. 그 결과 경상북도 소속의 825분이 상시교육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경상북도 교육청 연구원의 사례처럼 유레카를 구독하고 계시는 다른 지역의 담당자분들도 이렇게 상시교육을 홍보해 주시면 선생님 소속 지역의 많은 선생님들께서 유레카를 활용해 보실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용교육을 진행하지 않으시는 몇몇 지역도 있으신데요. 혹시 이용교육 진행 자체가 조금 부담스럽다라고 하시면은 경상북도 교육청 연구원처럼 상시교육을 홍보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유레카 상시교육의 기준입니다. 상시교육 또한 마찬가지로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고요. 따라서 최대 400명까지 참여가 가능합니다. 자, 그럼 상시교육은 언제 진행이 되는지를 말씀을 드리면 먼저 설문조사 교육 같은 경우는 매월 둘째 주 목요일 3시부터 4시까지 1시간 동안 진행이 되고요. 통계분석 교육은 매월 넷째 주 목요일 3시부터 4시까지 1시간 동안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방학 기간이 1월, 2월, 7월, 8월 이렇게 4달만 제외하고는 매달 교육이 있으니까요. 혹시 이번 달에 교육을 못 들었다라고 하시면 다음 달에 들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상시교육이 끝나고 나면 신청하신 분들께 녹화 영상도 발송해 드리거든요. 그래서 교육 자체에 참여하기가 어렵다라고 하시면 그냥 상시교육에 신청만 해주시고 추후 받아보시는 영상으로 참고를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유레카 상시교육에는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지 그 신청 절차를 안내 드리도록 할게요. 상시교육은 유레카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 홈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시면 여기 뉴스나 아니면 왼쪽에 이벤트 부분에 상시교육 신청 안내라는 배너가 있어요. 이 배너를 클릭하시면 교육 신청 페이지로 넘어가게 되고요. 거기서 신청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신청서를 작성해서 신청이 완료가 됩니다. 자, 참고로 말씀드리면 상시교육의 교재는 그 신청하실 때 입력해 주신 이메일 주소로 해서 교육이 있는 월요일에 발송이 됩니다. 자, 그리고 교육에 참여하실 수 있는 그 링크는 교육 전날이랑 교육 당일 이렇게 2번 해서 휴대폰 문자 메시지로 발송을 드려요. 따라서 교육 당일에는 해당 링크를 클릭해서 교육에 참여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상시교육은 회원기관뿐만이 아니라 비회원 기관에서도 선생님들께서도 신청해서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2022년 올 한 해도 저희가 아주 유익한 내용으로 상시교육 제공해 드릴 테니까요. 많은 관심과 참여 그리고 홍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유레카에서 예정하고 있는 담당자 교육이에요. 지금까지 유레카에서 진행하는 교육은 이용교육, 상시교육 이렇게 유레카를 이용하는 방법에 대한 교육만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몇몇 지역 유레카 담당자 선생님들께서는 직접 유레카를 교육하시고자 이렇게 담당자 교육을 요청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저희 유레카에서는 각 지역별로 교육자를 양성하고자 담당자 교육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 해당 내용은 아주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지는 않은데요. 유레카 이용 방법이 아니라 교육자를 양성하는 그런 내용이 추가가 될 예정이고요. 이 방안이 완성이 되면 이제 담당자분들께 추후 홍보를 드릴 테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 이어서 2번째 파트입니다. 유레카 컨텐츠인데요. 먼저 유레카에서 이용자분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다양한 이벤트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중에 하나가 율카는 궁금해요 라는 이벤트입니다. 자, 율카는 유레카의 마스코트 캐릭터인데요. 여기 귀여운 부엉이 보이시나요? 이게 바로 율카입니다. 이 율카는 궁금해요라는 이벤트는 유레카 홈페이지 팝업을 통해서 진행이 되고요. 해당 팝업을 클릭하시면 바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2달에 한 번씩 비교적 자주 진행이 되고 있는 이벤트이고요. 어떤 내용으로 진행이 되냐면 유레카의 기능 관련된 퀴즈나 아니면 다양한 주제에 대한 이용자분들의 의견 그리고 생각을 묻는 그런 내용으로 진행이 됩니다. 비교적 간단하게 참여하실 수 있는 그런 이벤트예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 한 해 동안은 총 5번 진행이 됐고요.
그중에 이제 197명이 참여해서 많은 참여를 해주고 계시는 그런 이벤트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참여자분들 중에서 저희가 추첨을 해서 상품도 전달드리고 있고요. 이 이벤트는 올해도 계속 진행이 될 예정이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가장 최근에 진행이 됐던 이벤트인데요. 바로 2021년 유레카 활용 사례 공모전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시는 이벤트이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요. 저희가 작년 12월 한 달 동안 진행을 했고요. 유레카의 설문조사, 그리고 통계분석, 수업 활용 이렇게 유레카 기능을 사용한 사례를 공모받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결과 총 11분 참여를 해주셨고요. 그 참여 내용을 보니까 연구학교 설문이라든지 교육과정평가, 그리고 실태조사 등 유레카를 너무 잘 활용해주고 계셨습니다. 자, 그 중에서 최우수상 1명, 우수상 6명 이렇게 7분을 시상을 했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수상하신 분들께는 왼쪽에 보이시는 것처럼 표창장과 신세계 상품권을 전달드렸습니다. 네, 공모전에 참여해주신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뿐만 아니라 유레카를 이용하고 계신 많은 이용자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네, 지금까지는 유레카에서 진행하고 있는 이벤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앞으로도 이용자분들을 위해서 더욱더 다양한 이벤트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저희가 이용자분들을 위해 제작하고 있는 그 자료들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그 중에 가장 기본적인 자료인 이용 매뉴얼입니다. 이용 매뉴얼은 유레카 홈페이지의 제일 하단에서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각각의 배너를 클릭해 보시면 PDF로 이용 매뉴얼을 다운로드해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 PDF 이용 매뉴얼은 크게 수업 활용, 설문조사, 통계 분석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원하시는 파트를 클릭하시면 아주 상세하게 저희가 이용 방법을 안내해 주었습니다. 자, 그리고 혹시 선생님들 중에는 글보다는 영상이 조금 더 편리하신 그런 선생님도 계시죠? 그래서 저희가 이용 매뉴얼을 영상으로도 제작해 두었습니다. 유레카 홈페이지의 제 오른쪽에 보시면 유레카 동영상 매뉴얼이라는 게시글이 있고요. 딱 클릭을 해보시면 동영상 매뉴얼 페이지로 바로 넘어가게 됩니다. 동영상 매뉴얼은 설문조사 개요 작성하기부터 해서 기초 분석 안내까지 크게 5개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선생님들께서 열람하시고자 하는 분야를 클릭해서 영상으로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유레카에서는 이용 매뉴얼을 PDF와 동영상 2가지 형태로 제공해 드리니까요. 선생님들께서 조금 더 편한 형식으로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유레카 활용 팁입니다. 아주 유용한 컨텐츠인데요. 먼저 활용 팁을 어디서 보실 수 있는지 그 경로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레카 홈페이지에서 제일 상단에 4번째 이용자 지원이라는 탭이 있습니다. 해당 탭에 마우스를 올려놓으시면 활용 팁 버튼이 생기고요. 아니시면 유레카의 제일 오른쪽에 보시면 활용 팁 게시판에 게시물들이 있습니다. 여기서도 확인이 가능하세요. 자, 유레카 활용 팁은 선생님들께서 유레카를 활용하실 때 도움이 될 만한 그런 팁들이라든지 아니면 선생님들께서 자주 물어보시는 그 문의에 대한 답변으로 정리를 해 두었습니다. 자, 그 활용 팁의 몇 가지 예시를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저희 설문지 기능 중에서 조건 거는 기능이 있습니다. 많은 선생님들이 활용을 해주고 계시고 많이 활용을 하시는 만큼 많은 문의가 들어오는 그런 기능인데요. 이 조건을 잘 활용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상세하게 게시글로 작성을 해 놓았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요즘 대응표본 T검정 정말 많이 하고 계신데요. 대응표본 T검정을 위한 자료 만드는 방법까지 안내를 해 두었습니다. 이 외에도 저희가 통계 분석과 설문조사를 사용하실 때 도움이 되는 많은 팁들을 올려놓았으니까요. 유레카를 활용하다가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유레카를 조금 더 잘 활용해보고 싶다 하시는 선생님들은 이 활용 팁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활용 팁 게시글 안에 통계 분석 뽀개기라는 컨텐츠가 있습니다. 이 통계 분석 뽀개기라는 명칭만 들어보셔도 이 컨텐츠를 통해서 통계 분석을 완벽하게 알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조금 드시나요? 네, 이 통계 분석 뽀개기라는 컨텐츠는 보시는 바와 같이 하나하나 단계를 따라해 보면서
해당 분석을 익혀보실 수 있는 아주 유용한 콘텐츠입니다. 먼저 제일 첫 번째 단계는 이론 뽀개기인데요. 저희가 분석에 대한 이론을 상세하게 안내를 해드리고 분석을 사용하실 수 있는 예시랑 어떤 변수로 분석을 하실 수 있는지를 안내를 해드립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로는 분석 실습 뽀개기입니다. 저희가 실습 데이터를 제공해드리고 실습하는 과정도 상세히 안내를 드리고 있고요. 이 과정대로 따라해 보시면서 분석을 실습해 보실 수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분석 결과를 작성해 보실 수 있는 보고서 작성 예시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통계 분석의 전 과정을 상세하게 안내를 드리고 있어서요. 통계 분석을 처음 해보시거나 아니면 통계 분석을 조금 더 자세하게 공부해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기타 안내입니다. 자, 먼저 선생님들께서 자주 묻는 그 문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유레카를 이용하심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 접속 방법이죠. 네, 그런데 의외로 이용자분들 중에서 유레카를 이용하려면 어떻게 로그인해야 하나요? 라든지 제가 유레카에 회원 가입을 했는데 언제 승인이 되나요? 이런 문의를 종종 주세요. 네, 종종 주셔서 저희는 이렇게 유레카 홈페이지 오른쪽 유레카 활용 팁에서 제일 아래 지역별 로그인 방법이라고 게시글을 작성해 두었습니다. 자, 해당 게시글을 딱 클릭해 보시면 이렇게 유레카 각 지역별로 해서 유레카 배너가 걸려 있는 홈페이지와 배너가 걸린 위치까지 아주 상세하게 안내를 해 두었습니다. 자, 참고로 이 이미지를 딱 클릭해 보시면요. 이 홈페이지로 바로 연결이 되도록 연동까지 해 놓았으니까요.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과 관련해서 담당자분들께 드리고자 하는 말이 있습니다. 선생님들께서 유레카 자체를 홍보해 주실 때 이 유레카에 로그인 하시는 방법까지 같이 안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로 자주 묻는 문의입니다. 설문조사, 유레카 설문조사 게시판에 보시면은 제일 하단에 이런 문구가 있어요. 1000명 이상 응답을 받으시는 경우 유레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자분들이 이 문구를 보시고 아, 유레카에서는 1000명 이상 응답이 안 되나? 아니면 1000명 이상 응답을 받으면 무슨 문제가 있나? 이렇게 걱정을 하시면서 저희 쪽으로 연락을 주십니다.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저희는 대규모 조사, 즉 1000명 이상 응답을 받는데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응답자의 숫자에 전혀 제한이 없고요. 저희가 이 문구를 기재해 놓은 이유는 대규모 조사인 경우에는 선생님들의 설문지를 검토해 드리고자 이렇게 작성을 해 두었습니다. 선생님들께서 옵션이라든지 조건을 잘 설정해 주셨는지 아니면 통계 분석을 하실 때 문제될 만한 사항은 없는지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유레카 설문지를 활용하실 때 응답자에는 제한이 없구나라고 걱정하지 않으시고 사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유레카 설문조사를 이용하실 때 이용자분들께 협조해 주십사 싶으신 사항이 있어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균적으로 학기 말, 즉 9월에서 7월, 그리고 10월에서 12월에 이용량이 많이 몰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 내용을 설문조사 등록 건수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보시면 이게 작년도 자료인데요. 2021년 평균 등록 건수 대비해서 이렇게 해당 기간에는 최소 한 20% 그리고 최소 개선 시스템 속도 개선 작업을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이와 더불어서 이용자분들께 몇 가지 협조 요청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유레카 기능 중에 복사하기라는 기능이 있어요. 선생님이 작성한 설문지를 그대로 복사하는 그런 기능인데요. 이 해당 기능은 의외로 트래픽에 많은 영향을 줍니다. 따라서 이 복사하기를 해야 하는 경우에는 많은 선생님들이 이용하시는 업무 시간 그 외 6시 이후에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간혹 지역 담당자분들께서는 샘플 설문지를 만드셔서 다른 선생님들께서 이 설문지를 복사해서 사용하시도록 안내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편의성을 위해서 이렇게 진행하시는 부분 저희도 이해는 하는데요. 이 경우에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선생님께서 샘플 설문지 자체를 수정하셔서 다른 분들이 이용하지 못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아무래도 하나의 설문조사에 여러 선생님들께서 접속을 하시다 보니까 속도가 크게 느려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가급적이면 여러 선생님들께서 하나의 설문조사를 복사하시는 이 방법은 조금 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선생님들께서 본 설문조사를 진행하기에 앞서서 테스트로 이제 설문조사 진행을 하시잖아요. 네, 이 테스트가 끝나셨다면 해당 설문조사는 삭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안내입니다. 네, 유레카의 기능 중에서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지만 아주 유용한 기능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바로 이 수업 활용 기능인데요. 저희가 1부에서 박대호 연구원이 이 기능을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기는 했는데 혹시 2부부터 참여하신 분도 계실 수 있으니까 제가 해당 기능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레카에는 조사 자료와 통계 자료를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분들은 해당 자료를 활용해서 보고서를 작성하고 그리고 수업방에 제출도 가능하시고요. 선생님은 수업방을 개설하고 학생들이 제출한 그 제출물을 확인하시고 평가까지 가능합니다. 즉 선생님과 학생분들이 유레카를 수업에서 활용하실 수 있도록 그런 기능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저희가 올해 이 수업 활용 기능을 개선할 예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혹시 이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라든지 다양한 의견이 있으시면 여기 유레카 메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소정의 상품을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유레카 온라인 설명회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에 만족도 조사 QR코드가 있는데요. 만족도 조사가 짧아서 응답하시는데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참여하시면 상품도 전달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만족도 조사 QR코드 오른쪽에 보시면 유레카 이메일 주소랑 연락처가 있습니다. 네, 유레카 관련해서 문의가 있으시면 언제든지 이쪽으로 연락을 주세요. 그리고 혹시 경기, 인천, 강원, 교육청 소속 선생님께서는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기관 방문해서 설명도 가능하니까요. 언제든지 이쪽으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네, 긴 시간 동안 설명에 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만족도 조사까지 참여하셨다면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남아서 질문해 주시고 질문 없으신 분들은 나가주셔도 좋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